왜 나는 잘해줄수록 손해를 볼까? 어쩌면 당신은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잘해줄수록 손해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태도는 분명 많은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로 시작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지. 나만 조금 양보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상하게도 상대는 그 친절을 기대하게 되고 나 역시도 해야만 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사라지고 오직 상대의 기준과 반응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준 적 있었나? 그런데도 정작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고 다시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자신을 뒤로 미루곤 하시죠. 그 배려가 당연해지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왜 오늘은 안 해줘? 라는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배려가 아닌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란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잘해주되 내가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감정과 시간은 존중받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고 항상 상대의 입장만을 고려하며 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관계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사라진 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시간,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고 상대에게만 맞추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배려는 나를 소모시키고 있진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배려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따뜻한 마음을 더 오래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우선에 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거절이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감정을 쉽게 헤아리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쉽게 싫다, 거나 못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실망하진 않을까, 괜히 나를 싫어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머리를 맴돌고 결국엔 내가 해줄게 라며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쯤 도와주는 것도 좋지. 나도 괜찮으니까 이번만은 괜찮겠지. 그렇게 몇 번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양보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듯 반복된 희생은 어느새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내 삶을 잠식해 갑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은 나쁨이 아닙니다. 거절은 오히려 나를 지키는 하나의 표현이며 내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해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거절 못해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감당할 수 있을 때만 해준다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너는 참 착해.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거절을 안 해. 처음엔 그 말들이 칭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내가 해야지 라는 부담으로 바뀌어 갑니다. 결국 그 책임은 전부 나에게 돌아오고 타인의 부탁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해도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묻고 내 입장을 배려해 줄 줄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제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이렇게도 충분히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며 그 선이 있어야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도움은 내가 여유 있을 때에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지쳐 있거나 무너져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심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순간은 내가 해준 건 잊혀지고 안 해준 건 오래 기억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진심은 결국 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묵히 돕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 호의를 너무 쉽게 익숙함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계산 없이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도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은 잊히고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말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티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조용히 넘어가자. 또 참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건 곧 그 호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잊히며 결국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습관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만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도움을 준 뒤에 대놓고 나 이거 해줬다 라고 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수고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는 그 가치를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땐 제가 많이 도왔죠. 이 일은 예전에 제가 자주 맡았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연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무시받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제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돕되 나를 잃지 말라.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 속에서 나 자신이 사라진다면 그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준 걸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다. 도움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존중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더 이상 조용히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오늘 유난히 말이 없는 건 내 탓이 아닐까? 이처럼 조심스럽게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먼저 사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미안해요. 혹시 불편했다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밴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상대가 불편한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감정은 자기 책임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다면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감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해결하고 다스리는 일까지 모두 우리가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늘 불안하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은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타인의 기분에만 맞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끌어안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배려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서서히 한쪽을 짓누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친 쪽이 먼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감정도 상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당신도 상처받을 수 있으며 당신도 위로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되 그것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내 감정도 돌볼 자격이 있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무너지고 나라는 사람도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감정도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좋은 인연, 따뜻한 대화, 오래가는 사람.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진심을 말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 말 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나만 참고 넘어가면 조용히 지나가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삼킨 감정들이 차곡차곡 마음 한구석에 쌓입니다. 불편했던 말도 삼키고 억울했던 일도 넘기고 서운한 감정도 별일 아니야라고 눌러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늘 밝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을 숨기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는 과연 진짜 좋은 관계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잃을까봐 진심을 감춥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까지 지키려 한 관계가 결국엔 나를 오해하고 나를 가볍게 대하며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생겨도 설명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괜찮은 사람 혹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곧 당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되어 더 많은 감정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조차 진짜 마음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불편한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다친다. 진심을 꺼내놓는 일은 때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침묵보다는 진심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이 말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서운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지 않으면 관계는 늘 겉도는 채로 불안한 채로 유지되다가 결국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 말고 나를 잃는 걸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겉으로만 조용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꺼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잘해주는 건 분명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소비되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이제는 당신 자신부터 아껴주세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